앞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말을 잘하시는 분들만 나와가지고 제가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 워낙 말 솜씨도 없는데 오늘 이 강연 제의가 왔을 때 겁도 없이 나가겠다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네요. 하여튼 뭐 10몇 분 동안 제가 맡은 게 일단 저는 자동차를 몰고 외국을 여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런 자동차 여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용기를 조금 북돋아 주는 그런 목적이 오늘 제 강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행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를 미국이나 유럽에서 자동차 몰고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 말씀하신 분들은 전부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제 자신의 뭐 즐거움, 재미 이런 것만 쫓으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좀 부끄럽네요. 어떻든 제가 여행을 무척 좋아합니다. 재무부에 있을 때 한 번은 공문이 왔는데 다른 공문을 찾다가 제목에 인도에서 무슨 세미나를 하는데 바이오케미칼 관계 세미나를 한다고 재무부에 공문이 왔어요. 재무부에 무슨 이런 공문이 오나 하고 한 덜시 보니까 콜롬보에서 그런 제의가 왔는데 재무부에 오는 이유가 재무부에서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재무부에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하는데 재무부 사람이 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혹시 희망하는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희망하는 사람도 없고 이래서 제가 가겠다고. 그거는 콜롬보에서 여비도 다 대주는 거니까 우리 여비 까먹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여비를 까먹으면 위에서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인도를 가가지고 세미나 참석만 했습니다. 참석만 하고 뭐 듣지도 못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다가 다른 분들 전부 인도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데 저는 인도에 그냥 눌러 앉아가지고 언제 인도에 다시 와 보겠나. 그래서 뭐 인도에 온 김에 칼카타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래 할 요량으로 처졌습니다. 그래서 참 멋있는 인도 여행을 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아직도 힌두교도들은 남편이 죽으면 여자를 생으로 그냥 화장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 화장장에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모험심이 참 많고 그 화장장에 들어가니까 전부 눈빛들이 이상해요. 저를 쳐다보는 게 학교 다닐 때 지난 여름 갑자기 하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게 정신 이상자들이 막 나오고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영화였는데 날 쳐다보는 인도 사람들 눈빛이 전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정말 잘못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날 데리고 간 사람은 완전히 사기꾼이었어요. 인도에 가면 뭐 저기 지금은 도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름이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이름 생각도 안 나네요. 워낙 공기가 나쁘고 그래서 바닷가에서 바람을 쏘이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후대도 좋고 깨끗하게 생긴 사람이 혹시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이라 그랬더니 한국 사람 이번 그 올림픽 잘 치르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발음이 타다타다 하고 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영어라도. 근데 이 양반은 조금 영어 발음이
그래도 영국에서 공부 꽤나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음도 좋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고 혹시 저기 시간이 있으면 그 힌두교 무슨 페스티벌 하는데 거기 안 가보겠느냐고. 제가 시간도 많고 이래서 잘 됐다고 같이 가자고. 이래가지고 그 해안을 쭉 그 봄베이입니까? 예, 봄베이. 그때는 봄베이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달라졌죠. 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이 봄베이의 옛날 1400 몇십 년도에 바스코 다가마가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걸 봄베이라고 하면서 이 여자 넥클리스처럼 생겼다고 봄은 그런 이름을 지었다 하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유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쭉 그 페스티벌 한다는데 따라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뭐 거리가 지저분하고 똥도 많고 우리 옛날 6.25 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담벼락을 쭉 따라가는데 노티스 경고문이 딱 붙어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런 노티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기다렸더니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뭣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화장장이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조금 전에 오면서 뭐 공동묘지 뭐 이것도 여행 얘기니까 제가 다른 분들은 하도 뭐 강사가 되고 말씀도 잘하시고 이래서 저 제목 가지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인도 얘기를 좀 했는데 저 얘기 좀 하라 그러네요. 어떻든 저는 6월 달에 한 35일간 유럽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제 마누라하고 저하고 둘이서 동구권 몇 개 나라를 빼고 유럽 14개 나라를 저 독일 북부로 해가지고 북유럽 3개국 그다음에 그 발틱 3개국 돌아가지고 저기 소련까지 들어갔다가 결국은 소련 입성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뭐 제가 리스 차를 몰고 왔는데 그 리스 계약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결국은 입국을 못했습니다. 쫓겨났는데 돌아와가지고 하여튼 폴란드로 해서 또 독일로 오스트리아 일로 쭉 한 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자동차 여행을 하는 게 정말 좋구나. 이 패키지 투어 가면 아무 구경도 못 합니다. 가다가 정말 멋있는 경치가 나오면 또 차 대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조금 가다가 피곤하면 그 부근에 있는 숙박업소 좀 좋은 데 있으면 거기서 머물면서 자고 이래 한 달만 하면 와이프하고 정이 그렇게 또 새록새록 솟아납니다. 여러분들 또 나이가 많지만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그런 여행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하는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용기가 준비라는 게 우선 제일 겁을 내는 게 가면 혹시 차가 고장이라도 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내 운전 실력이 신통찮은데 외국 가서 잘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영어가 신통찮은데 혹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처리하지? 또 돈은 또 엄청 많이 들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는데 저는 나도 자동차 여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만 굳으면 그런 의지만 강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걱정은 정말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선 프랑스 푸조 회사에서 리스를 해줍니다. 자동차를 여행 기간이 17일이 넘으면 렌트보다는 리스가 훨씬 싸게 먹힙니다.
제가 35일간 리스를 했는데 한 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숙박비 아닙니까? 저는 또 텐트를 가져가 가지고 캠핑장을 주로 이용을 했거든요. 캠핑장은 독일이나 프랑스는 캠핑장이 참 많습니다. 전부 경치 좋은 데만 있습니다. 예, 그 캠핑장에 들어가면 경치 좋죠. 그 다음에 샤워장에 밤새도록 따뜻한 물 나오죠. 그 다음 빨래하면 금방 마르는 그런 건조기도 많이 있죠. 캠핑장에 들어가면 우선 밥을 마음대로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유럽에 얼마나 그 분식이 쌉니까? 또 고기 싸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시장 보는 것도 참 재밌습니다. 시장 봐 와가지고 둘이서 조리해가지고 먹으면 반찬 별로 없어도 정말 꿀맛입니다. 캠핑장 돌아다니면서 숙박을 하면 우선 캠핑장이니까 비용 그렇게 안 들죠. 밥 비용도 안 들죠. 여행 오래 하면 식사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밥을 우리가 직접 해 먹으니까 전혀 밥이 꿀맛이고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 비용도 싸고요. 35일간 왔다 갔다 이틀 빼고 35일간을 차를 몰았는데 비용이 둘이서 800 정도 들었습니다. 보통 패키지로 가더라도 한 12일쯤 하면 한 1인당 300 정도는 들거든요. 아무리 안 들어도. 근데 둘이서 35일간 다니면서 800밖에 안 들면 얼마나 쌉니까? 하여튼 자동차는 그래 빌리면 전혀 리스를 하는 차가 새 차를 빌려줍니다. 출고한 지 얼마 안 되는 거. 시운전만 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한 10km밖에 안 되는 그런 새 차를 빌려줍니다. 그 새 차를 겁이 나서 또 몰다가 사고라도 내면 어떡하느냐. 차가 하여튼 잃어버려도 관계가 없고, 물론 잃어버리면 골치는 아프지만은 조금 기스 정도 난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조금 찌개져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정도로 푸조에서 자기 차를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서툰 거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정말 유럽은 전부 선진국이고 교통 문화가 발달해가 있어가지고 교통 법규를 위반한다든지 새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 복잡한 데서도 운전 잘 하시는데 그거 가면 전혀 운전 서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영어는 좀 해야 되겠죠. 전혀 영어를 못 쓰면서 자동차 여행을 하겠다는 건 좀 무리입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마다 책 한 권, 회화책을 한 개 정해가지고 갈 때마다 그걸 또 반복해서 또 외웁니다. 깡그리 외웁니다. 우리 젊을 때 English 900 같은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책을 조금 수준이 맞는 책을 계속 보면 그게 전부 다 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발음이 너무 나쁘면 잘 못 알아듣는데 발음은 조금 정확하게 하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돈 문제, 이거는 솔직히 지금 우리 나이가 벌써 전 75인데 80살 될 때까지는 자동차 여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건강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80살 해봐야 지금 한 5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유가 좀 없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는데 앞으로는 좀 더 자주 갈 생각이고, 솔직히 한 번 가는데 자동차 여행을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한 1,000만 원 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내 재산이 한 4억쯤 되는데 한 5번 그런 여행을 해도 5천만 원밖에 안 듭니다.
5천만 원 4억 있는 사람이 4억 있으나 5천 까먹고 3억 5천이 있으나 여생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 아껴가지고 애들 준다고요? 애들 준다고 하면 자식이 하나 있으면 5천만 원 갈 거고 둘이가 있으면 2, 3천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 2, 3천 가지고 애들 생활이 뭐 나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차라리 애들한테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내가 내 스스로 영이나 하면서 즐겁게 노후생활 하는 게 오히려 애들한테 더 가르침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행을 하고 싶은데 그런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그런 분들은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이제 시간 다 됐죠? 하여튼 아니 너무 시간을 적게 줘가지고 인도 얘기를 하면 1시간을 해야 됩니다. 근데 15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라고 말이죠. 하여튼 또 고맙습니다.